나는 민선홍이고 2025년에 나를 소개하는 키워드는 아프리카와 필라테스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외교부 사나이 정부기관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상생 협력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어. 아프리카 유니언이나 AFDB와 같은 아프리카의 국제기구들과 함께 협력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에 맞게 한국과 아프리카가 발전적인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사업들을 맡고 있어. 이 사진은 2019년도에 내가 스웨덴에 있을 때 엠네스티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던 사진인데 스웨덴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엠네스티 활동을 하고 있었던 스웨덴 청년들을 보게 됐었어. 이때 나는 엠네스티가 그동안 국제적인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여기 교환학생이 있을 때 내가 잠깐 지나가는 학생이긴 하지만 함께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 Right for Rights 같은 캠페인에 참여해보기도 하고 여러 세미나를 듣기도 하면서 환경 그리고 인권 의식이 높은 학생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었고 이때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 2019년도에 내가 스웨덴 교환학생을 신청했을 때 그레타 툰베리라는 젊은 환경운동가가 있었어. 이때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여러 SDG에 있어서 앞서가는 국가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었었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10대가 되어서는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근데 한쪽에서는 비만이나 음식물 쓰레기 문제 이런 걱정들을 안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식량이 없어서 기아 문제나 빈곤을 겪고 식민지의 잔재로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 누려야 할 그런 보호막도 없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마음이 쓰게 됐던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내가 공부한 것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쓰는 시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쓰이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 내가 선택한 전공은 두 가지인데 국제학이랑 경제학이야. 국제학에서는 일단 개발도상 국가들 그리고 저개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을 해보고 싶었어.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선택한 게 두 번째 전공인 경제학인데 국제개발협력 이런 수업들을 들으면서 저개발 국가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경제학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점은 내가 20살이 되기 전에 해외에 체류했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지속가능 발전 업계에서도 다양한 분야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좁히는 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마음이 가장 가는 분야가 뭔지 그리고 지역이 어딘지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걸어왔던 것 같아. 그리고 어려웠던 점은 2019년도에 내가 코트라 무역관을 선택할 때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는데 유럽부터 중남미, 아시아 이런 여러 무역관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가장 험지를 경험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당시에는 코트라 탄자니아 무역관 인턴을 했던 거고 이때 사실 여러 다른 국가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아프리카 국가를 선택하냐 주변에 나를 아끼는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했었고 그리고 가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고 아 이런 일도 있네 또 한 단계 레벨업 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결과적으로 얻었던 게 더 많은 것 같아. 탄자니아에서 코트라 인턴을 했을 때의 경험이 떠오르는데 이때 말라리아 진단키트 시장 동향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 이때 탄자니아의 통계청이나 여러 나와 있는 자료들을 활용도 했지만 그때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약국에 찾아가서 말라리아 진단키트에 관련된 여러 인터뷰를 해보고 실제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오는 업무가 있었었어. 근데 탄자니아는 스와힐리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번역기 사용을 했어도 한계가 있었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 그래서 스와힐리어 공부를 여기 있을 때 조금이라도 해보자라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아프리카 관련된 일을 하면서 스와힐리어가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었어.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건 휴가를 내고 타ን자니아의 다양한 지역을 돌아볼 수 있었는데 이때 세렝게티 여행을 갔을 때였어. 그때 내가 지내던 텐트에 밤중에 하이에나나 코끼리 얼룩말 같은 동물이 오지 않게 지켜주겠다는 마사이 부족 아저씨가 있었는데 며칠 동안 지내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됐었고 친해지게 됐었어. 근데 마지막에 떠날 때 나한테 핸드폰을 건네면서 페이스북 친구를 하자고 했던 게 너무 신기했어서 떠오르는데 왜냐면 이분들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 사냥이나 농사 짓기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 현장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으로 배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거 하나가 시골 지역에서도 우리가 가난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실제로도 모바일 뱅킹 이런 서비스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이런 환경을 잘 알고 좀 더 진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시급한 국가가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국가들이 가장 많은 대륙이 아프리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당시에 친해졌던 친구가 아프리카 수단 사람이었는데 아프리카 수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어. 스웨덴에서 수업들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프리카 현지에서 경험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 그래서 탄자니아 코트라 인턴 이걸 통해서 아프리카로 갔던 경험이 지금까지 아프리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 가장 기뻤던 순간을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작가님들을 만날 때 가장 기뻤었던 것 같아. 특히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을 나한테 빈곤을 좀 더 구조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고 숙명이 아닌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는 냉정한 시선을 갖게 된 책이었어. 그래서 이분을 직접 뵀을 때 너무 기뻤었고 또 2014년도에 UN 안보리에서 인권 유린 사태 관련해서 인상 깊은 연설을 해주셨던 오준 대사님을 직접 뵙게 됐을 때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30년, 40년 후에 나도 저런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 SDG는 17번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인데 아무래도 공공 분야에서 종사하는 입장에서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
내가 키우고 싶은 역량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 그동안 아프리카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일로서 아프리카 6개 국가를 출장으로 경험을 해보게 됐었어. 그러면서 실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협력해서 상호 윈윈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같은 대륙이지만 각 국가들의 상황이나 환경이 너무나도 달랐어.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국가들을 경험해보고, 특히 이 국가들의 정책 결정권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실제로 그 국민들의 삶을 건강하게 바꿔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먼저 여행이나 봉사 가는 사람들을 위한 꿀팁은, 아프리카가 되게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엄청나게 큰 대륙이거든? 그래서 각 국가들마다 기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고산지대라서 춥기도 하고 고산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남아공 같은 경우에도 펭귄이 살고 있을 정도로 추운 날씨일 때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준비물을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DR 콩고에 갔을 때 코이카나 아니면 대사관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좀 더 DR 콩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걸 직접 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큰 박물관을 지어주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좋은 감정들을 갖고, 그러한 사람들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와 좀 더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 같아서 보람이 있었고, 그치만 DR 콩고 같은 나라는 내가 다녀오기도 했지만 5분 이상 외국인을 걷지 말라라는 유엔 권고사항이 있을 정도로 많이 위험한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알제리에 갔을 때 내가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때 컨퍼런스장에 있는 동양인이 많지 않았어. 근데 보통은 한 5년 전만 해도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한국을 잘 몰랐는데, 너무 설레하면서 내가 첫 번째로 보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겨주는 그런 해외 팬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화가 얼마나 그 국가를 넘어서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었고,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하고 보람이 있다고 느끼면서 일을 하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3년 차일 때 그 고비가 왔었는데, 다른 뭔가 몰입할 거리를 찾으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당시에 내가 오랫동안 해오고 있던 취미가 필라테스였는데 그 운동을 더 열심히 했었어. 그리고 2024년도에는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취득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된 계기에는 내가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 일을 하면서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신 분들 만나게 됐었거든.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의 춤이나 음악이나 이런 예술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됐었어. 그런 걸 통해서 나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재능이 내 주변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의 누군가한테 나중에 힘이 되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 SDG 17번 목표는 다른 16가지 목표들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필연적으로 국가들 사이에 파트너십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글로벌 파트너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이 아직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이러한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제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아직 확정된 게 없고 내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많이 흔들리고 불안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래도 내가 가진 어떤 가치관이나 기준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런 가치관과 기준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짧게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리고 약간의 낙관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당장에는 내가 실패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해왔던 노력이나 들인 시간이나 그런 활동들이 점처럼 연결이 돼서 하나의 선을 그리고 있는 경우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오랜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예상치도 못하게 내가 가야 할 다음 길이 선물처럼 이렇게 기회가 나타나는 경우도 살다 보니까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힘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고마운 기회였던 것 같아. 지금까지 나는 지발하는 민선홍이었고, 앞으로도 우리 함께 지발.